천영호TV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2020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정말 힘드셨죠? 새해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천영호TV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은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무장관을 포함한 부분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의 교체 발표가 있었죠. 이걸로 당장 국면 전환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고장난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능을 땜질 인사만으로 고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하는 일이 어떻게 저렇게 어설프고 허술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대통령 참모들 가운데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걱정하고 더 지혜로운 해법을 건의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문통의 성격과 국정 운영 스타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참모들의 함량 미달과 오판에서 생긴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문통이 망신당하고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고소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차제에 청와대의 국정 운영 시스템에서 드러난 근본적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2년 이상 수석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참모 기능의 실패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윤석열 징계에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죠. 문통이 내심으로는 누군가 윤석열을 찍어내는 악역을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징계 결정에 대통령이 직접 결재를 하게 만들어서 행정법원의 소송 당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입니다. 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너무 경솔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결재 없이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법적 절차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었다면 징계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다른 방법도 없다면 윤 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7개월도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생이빨 뽑아내듯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을 소송 당사자로 만들어야 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의도를 교묘하게 위장하거나 숨길 방도를 찾아야지 모든 국민들이 다 알도록 광고할 게 뭐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패소할 위험을 무릅쓰고 징계를 강행하면 무식한 국민들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런 무리수를 둘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칼날에서 보호하기 위한 과잉 충성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는 불충을 저지른 겁니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의 범법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충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돼지로 취급해도 괜찮은 국민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대통령을 각종 통치 리스크에서 보호하고 그게 실패할 때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권 처리하는 방식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외통수에 몰아넣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는 건데, 그런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제동을 걸고 막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각과 참모들이 온몸을 던져서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물귀신처럼 같이 죽자고 대통령을 사지로 끌고 가는 것은 난생 처음 봅니다. 정부 여당에 김정은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문통을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진정한 충신은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빨리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까 궁리하는 장관은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백신을 얼마나 빨리 구해올지를 고민하는 장관은 왜 안 보입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몰아내리는 시도 자체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은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총대 메고 저지른 일은 자기 혼자 책임지고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 일이지, 대통령에게 그 파편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문통이 뒤에서 사주하고 응원했더라도 대통령을 책임 선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참모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추미애는 물러났지만은 대통령의 권위에 입힌 그 치명적 손상은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의 대통령 보좌 기능이 고장난 근본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는데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균형 감각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윤석열을 찍어내는 게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거기에 수반될 리스크를 감수하고 강행할 만한 일은 못 된다는 걸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거나 했더라도 대통령에게 이걸 솔직하게 보고하고 설득하지 못한 거죠. 대통령의 퇴임 후 안위와 관련된 일이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는 있겠지만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직언을 못했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기준을 문통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은 미래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한 기준이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이걸 피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만 찍어낸다고 되겠습니까? 양심을 가진 모든 검사 판사를 모조리 다 찍어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충신이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감옥에 갈 때 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정도를 걷도록 건의했을 겁니다. 징계가 실패하자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의원들이나 검찰 수사권을 모두 빼앗아버릴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충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범법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감옥에 반드시 보내기 위해서 발악하는 역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위를 걱정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전용 감옥을 건립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낚시하기 좋은 무인도 같은데 별장 같은 감옥 만들어서 조용히 지내게 해주겠다면 국민들도 특혜 시비할 생각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 보좌 기능이 고장난 두 번째 원인은 윤석열이라는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미애라는 더 큰 폭탄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습니다. 추미애라는 폭탄이 무대에 뛰어든 순간부터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해졌고 그 광기를 통제하기도 어려워진 겁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데미지 컨트롤을 위한 보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여지가 줄어든 겁니다. 추미애가 겨냥한 타겟만 폭파하면 다행인데 타겟은 피해가고 보호하려던 문통이 지명상을 입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문통인들 추미애가 이렇게까지 깽판을 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쓴 건데 이것도 문통의 불행이고 불운이죠. 보좌 기능이 고장난 세 번째 원인은 청와대가 비상구도 퇴로도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말려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의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항상 비상구나 퇴로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엄청난 일을 꾸미면서 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게 치명적 실수입니다. 지하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는데 비상구가 없으면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줘도 빠져나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확정 편향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확정 편향에 빠진 사람들만 모여서 집단 사고에 빠져 있으면 집단 탈출한다는 게 집단 자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일들 가운데 출구가 없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사안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가 대표적이죠. 일만 저질러 놓았지 출구를 찾지 못해서 몇 년째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몰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었지, 만약 법원이 대통령 편을 들어주지 않고 윤석열 편을 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고 완전 스타일 구기게 된다는 걸 미리 계산했다면 대통령을 외통수로 몰아넣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함부로 했을 리가 없죠. 희망사항과 실제 일어날 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참모로 서면 낭패를 예약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물어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런 소리만 하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일이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단순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참모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끝으로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유능한 참모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리더가 지적 자폐 정체가 있으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들리고 듣기 싫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 가지 측면에 꽂혀서 함몰되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균형된 판단을 내리는 기능이 고장나기 쉽습니다. 탈원전 정책 같은 게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문통이 윤석열 징계안 결재하기 전에 부분에서 뒤집힐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출구 전략은 뭔지, 징계 외에 대안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구해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에만 함몰된 나머지 종합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거죠. 대통령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짚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고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